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코스피 5000 조종이다. 반등 시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코스피 현재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현재 여기쯤 있는 것 같습니다. 4파동 A파 하락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피가 2273인가요? 거기서 반등해서 2500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파 상승한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 언저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어쨌든 한번 반등하고 재차 하락한 다음에 다시 또 반등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하면 반등 시 일부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분석하기 전에 주식공학자 채널 분석 종목 소개하면 저희 채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게임, 2차전지, 기타 그리고 지수까지 해서 8개 섹터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4개씩 묶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니까 한 종목씩 할 텐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튼 한 종목씩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상 구독자가 많은 순서로 하고 나머지 시간이 안 되면 또 묶어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시하는 이제 코스피 엘리어트 파동 이제 지금 대5파동 상승 중이다 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 그렇죠. 2020년에 팬데믹 저점을 찍고 그때 4파 조정 마치고 이제 대5파 상승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 버블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이 과거 이제 닷컴 버블에서 만들어낸 그 유동성 유입처럼 저희 코스피를 이제, 그렇죠. 2파 조정 저점이 2200 정도 되니까 거기서 4배 8800까지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이제 대5파동 상승이라면 지금은 어디냐? 지금은 이제 3파동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팬데믹에서 이제 상승한 1파 상승을 1파로 보고, 그 다음에 한 1년 반 되나요? 그때부터 23년 8월까지 2273까지 2파 조정 마치고 이제 3파 시작인데, 그러면 3파는 엘리어트 파동의 골든룰 1.618에다가 1파 상승분 1854 곱해서 3000 정도 올라가니까 2파의 저점을 2273으로 보면 이제 5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3파동이려면 이제 2파 조정이 A, B, C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C로 끝났고, 이 C 파동 끝이 이제 1, 2, 3, 4, 5, 5개 파동임을 확인했고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업체죠. 근데 이제 요즘 영업이익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반도체 업체의 특성은 일단 호황과 불황이 아주 엄청나다는 거. 극명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불황이 닥치면 이제 60월선 찍고, 호황이 닥치면 이제 세네 배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불황이 오면 또 60월선 찍고, 또 세네 배 성장하고, 이런 거를 2000년 이후로 3번 반복했고, 2022년 9월에 이제 또 60월선 찍고, 지금 뭐 4번째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원 정도고, 그때 코스피 5000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사실 조금 더 논란이 있긴 한데, 아무튼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역대 주가를 이제 선형 회귀 분석하면 비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갈 때 현대차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 코스피 5000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현대차는 조건이 지금 최고조의 실적이기 때문에 몇 년간 실적은 좀 받쳐줘야 된다 이런 조건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로 들어가서 코스피 PBR 24년 1월 4일 목요일 거 살펴보면 PBR은 이제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인데 이제 장부가 대비 지금 가격이 비싸냐 싸냐인데 지금 0.94거든요. 2587로. 그러면 장부가 대비 6% 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코스피 조정받아도 장부가보다 싸니까 당연히 일로 회귀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수 관련주가 대형주가 수출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율도 중요한데 무역 수지도 중요해서 2023년 11월 자료인데 지금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선 지 한 6달 됐고 수출도 지금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 환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또 지수 관련 대형주의 실적 측면이나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경기 종합지수도 2023년 11월 건데 지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하고 있거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코스피랑 동행하니까 코스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펀더멘털은 살펴봤고 이제 유동성은 뭐 일단은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을 보면 채권 가격인데 이제 채권 가격이랑 금리랑 반대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쭉 내려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는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쌍바닥 찍었어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쌍봉 찍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사실 중요한 고점, 중기 고점은 뚫었는데 양봉 두 개 만든다면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어. 월봉인데. 그래서 일단 금리 상승, 금리 하락이 약간 저지되고 있다. 갑자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유동성엔 좋진 않죠. 아무튼 금리 하락이 정지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코스피 조정받는 모습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주봉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거죠. 보면 채권 가격이 중기 고점 돌파했고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튼 하락하고 있는데 이 200일선에서 저항을 뚫었는데 지금 200일선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일이 아니네요. 200주네요. 200주 공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동안 또 금리가 정체된 상태로 금리가 하락하다 정체된 상태로 있으니까 좋지는 않은 거죠.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사실 이제 외국인 수급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낮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이거는 외국인이 못 견딥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납니다.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이거는 코스피에서 아무리 수익 나도 환차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이 높은 상태거든요.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내려가 줘야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아무튼 여건은 마련됐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 지지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지선에서 엄청난 싸움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양봉이 나와서 환율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코스피도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음, 아직 뭐 이게 환율이 고점 이게 비파동 지금인데 이게 뭐 20주봉인데 20주선 위로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환율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어, 장기 스토캐스틱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가도 중요하죠. 유가는 사실 유가가 비싸면 우리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미쳐서 환율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문제가 되는데 유가는 지금 사실 유가의 파동 모멘텀을 보면 이게 과매도권에서 탈출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이게 지금 200주선인데 200주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파 사실은 A파 하락한 다음에 비파 반등이라고 그러면 A, B, C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는 있거든요. 환율처럼 쌍봉 맞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음, 일단은 우호적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스피 대세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3-3파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수출입, PBR로 보면 선행지수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흑자 전환돼 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PBR도 0.94입니다. 지난주에 0.96이었던 것 같은데 0.94로 오히려 또 PBR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유동성을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대체적으로 금리나 환율, 유가가 상승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더 이상 수축은 안 할 거다. 이건 맞는데 지금 금리, 환율, 유가가 하락하다가 저항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되다가 저항대를 만나서 잠깐 멈췄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조정 양상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세를 판단해 보면 이제 3-1파, 3파 중에 1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속에 상승하고 있고 반등장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락이 나오는데 반락만 나오면 공포심이 조장됩니다. 참 이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1파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펀더멘탈도 뭐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개인 유동성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상당히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현금이 있는 1급 투자자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월봉입니다. 일목균형표 월봉상 보면 지금 전환선, 까만색 전환선하고 이제 주가가 중요한데 전환선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요. 월봉상 상승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은 사실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중요하거든요. 까만색 전환선하고 기준선 빨간색.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전환선 까만색이 빨간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세고 전환선 까만색이 빨간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세, 골든 크로스 났는데 상승세로 전환되자마자 조정은 들어오네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주봉상 상승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지금 사실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후행 스팬 주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전환선 뚫고 기준선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사실 상당한 조정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센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이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반등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거기 때문에 A파, B파, C파 조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물론 이제 캔들을 그렇죠. 5월선이 올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은데 5월선이 지금 상승으로 턴해야 되는데 음봉이 나와서 5월선이 옆으로 가고 있네요. 좋지는 않고 다만 하락 추세선은 이미 돌파해 놨죠. 하락 추세선 상단에 걸려 있는데 잘 마무리되고 월봉이라서 이거는 지금 음봉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 정도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은 지금 8주째 상승했는데 사실 8주면 많이 상승하긴 했어요. 그 전에 약간 약한 상승은 4주마다 한번 조정받는 지금 8주에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하락 추세선 돌파 완료돼 있고 20주선 돌파해서 20주선도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조정이 나와서 참 어렵게 만듭니다. 200주도 사실 돌파했다가 다시 200주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00주 아래로 내려온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리고 몸통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중기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지금 캔들 차트 일봉을 보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승 추세대
이제 저점끼리 연결한 상승 추세선에 평행선을 그어보면 점선은 이제 처음에 그려본 추세선인데 여기 막혀서도 조정을 안 받아서 좀 더 올렸죠. 올려서 했더니 여기 맞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단번에 21선까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튼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등 시의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5일선이 휘어져 가지고 5일선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와 있다. 특히 저는 4파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표를 보면 볼린저 밴드가 이제 휘어지고 있죠. 볼린저 밴드 밖에 나왔다가 두 번이나 나왔다가 아무튼 포획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포획되면서 중심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중심선에서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LRS 주가 상승 속도도 꺾였고 하락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상승세 꺾였고 RSI도 과열권에서 나와버렸고 그리고 특히 조정할 때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거는 기관 매물이 이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개인한테.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라는 게 사실 외국인 선물 그 땡기는 거를 콘텐고냐 뭐 백오데이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물 출회됐는데 이게 기관 산 매물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저는 뭐 우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캐스틱을 보면 지금 그렇죠.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동시에 다 데드 크로스 났어요. 다행인 건 아닌데 아무튼 단기가 지금 과매도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권에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완전히 음선 전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묶음이거든요. 데드크로스 3번 나면 좀 크게 조정받고 근데 지금 데드크로스 3번 나서 조정 받는 모습이죠. 이때처럼 21선에서 튕겨져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매 주체를 보면 일봉상 보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 물량이 꽤 됩니다. 특히 외국인 물량은 뭐 그렇죠. 외국인 물량은 프로그램 물량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 물량이 문제인데 기관이 이게 프로그램 매수 물량일 텐데 지금 이 물량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아마 다 끝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또 패대기 칠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반등은 있다. 그래서 반등 시 제가 왜 매도 전략을 제시하는가? 일부 매도라도. 그거는 이 지금 기관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팔아본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팔 수 있나. 코스피 종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목균형표상 월주일 상승세인데 일봉상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상 3회 1파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지금 4파 조정이에요. 이게 이제 프랙탈로 가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캔들 차트는 뭐 아무튼 이제 상승세로 거의 전환시켜 놨는데 아무튼 일봉상 추세 상단 저항받고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면 일봉상 과열해서 과매도권으로 급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분석해 봤더니 유동성이 수축은 끝났어요. 근데 확장하다가 지금 확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경기나 수출입이나 PBR로 보면 이제 코스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생각되고요. 수급으로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했는데
개인 매도. 지금 기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세력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개인한테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에 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키포인트는 지금 2차전지 영향을 많이 감소해서 다행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 저는 대세 상승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대세 상승이라고 확정 짓기에는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승 모멘텀. 이게 문제인데 이거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주도주만 뜨면 조정이 나와도 그냥 걱정 없이 고고인데, 제가 조심하자는 이유는 아직 이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코스피 종합 전망은 조정 중이다. 조심하자. 뭐 조심하자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사지 말고 좀 웬만하면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지 말자. 그래서 매매 타점 일봉을 보면 일단은 중요한 승부처에선 승리했죠. 근데 이제 중기 고점 신호탄까지 쐈어요. 이제 대세 상승한다고 신호탄을 쐈지만 그러자마자 지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지켜보고 반등이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1파, 그 다음에 이게 2파, 3파, 지금 4파 조정이에요. 4파 조정 A파 하락이니까 A, B, C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5파 상승할 건데 5파 상승할 때 따라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정도 조정도 꽤 큰데 100포인트 조정 나오잖아요. 1668에서 2578까지. 만약에 이제 4파 조정 끝나고 5파는 2700이나 800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조정 받을 때는 이 2273부터 2000, 그렇죠. 723이라고 치면 500포인트 올라간 거에 절반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는 예, 매수 마인드보다는 조금 더 몸을 사리는 쪽으로 계속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세 상승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조정은 나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 일봉 2003년도 6월 거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 꼭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유사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지금 그때랑은 좀 틀리죠. 그때는 여기 21선 안 닿는데 아무튼 조정받고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다 그리진 않았는데 아마 이거 고점 넘긴 다음에 조정이 좀 나왔을 거예요. 세게. 그래서 저희도 4파 조정이라고 치면 아무튼 한번 하락, 그 다음에 5일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나왔,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텐데, 그때 이제 상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 물론 단기 매매에 능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겠죠. 중기 매매 타점 주봉은 매매 타점 사실 20일 200주까지 돌파해서 다 됐는데, 그리고 2668까지 돌파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밀려버려가지고 1, 2만 지금 2도 유지됐나요? 유지 안 됐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주봉으로 대응하는 거니까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분할 매매,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코덱스는 분산은 완료된 거니까 분할 매매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있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 전에 이제 나스닥 닷컴 버블 붕괴 악몽 해가지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반등하고 쌍봉 찍고 이제 폭락해 버렸거든요. 그때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 나스닥 2000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점 찍고 반등해서 쌍봉 찍을 때 여기서 쌍봉 찍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기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주장한 내용입니다. 일이 쌍봉 찍고 안 내려온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올라가긴 했죠. 그때 이제 근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보면 하락하고 고점 찍고 하락하고 쌍봉 만들고 이제 폭락해 버렸죠. 근데 이번에 미국 나스닥 빅테크 버블에서도 16,000 찍고 만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쌍봉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됐는데 그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뭘로 했냐면 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쌍봉 찍는 대신에 올라갔죠. 뭘로 주장했냐면 2023년 빅테크 버블의 쌍봉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닷컴 버블 붕괴에서 고점 저점 고점 연결하면 이런 상승 각도 하락 각도 상승 각도 나오고 이번에 23년 빅테크 버블에서 만든 거 고점 저점 고점 쌍봉 모양에서 찍어보면 이제 하락 각도 상승 각도 나오는데 닷컴 버블 때는 하락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작았어요. 그래서 폭락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락 각도가 안 많아잖아요. 상승 각도가 컸어요. 그래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책을 믿어봅시다 했더니 정말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지금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모양을 한번 봅니다. 지금 코스피가 고점이 8월 1일날 찍었어요. 그리고 저점이 정확히 10월 31일. 정말 날짜 한번 잘 맞춰요. 세력 애들. 고점이 1월 2일 딱 고점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하락이 3달 하락했어요. 상승이 2달. 그러니 당연히 상승 각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여기 한번 고점 돌파하고 무너진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러네요. 제가 세세 1파동 목표치 수정한 걸 전에 보여드렸는데 저희 그렇죠. 10월 31일 날 파동 시작점이 2273인데 최종 목표치를 2711로 한번 놨을 때 중간 기착지가 2439, 그 다음에 지금 기착지죠. 3파동 고점이 2605라고 생각했는데 1번 파동이 좀 길어서 2504면 3번 파동을 2772, 그 다음에 5번 파동을 2873 이렇게 놨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올 거다 했는데 정말로 3파동 고점이 이 사이에 2668로 왔어요. 지금 4파동 조정이거든요. 그럼 5파는 2711과 2873. 그러니까 2700대 언저리 후반이나 초반에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상승할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지 맙시다, 일단은.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